안녕하세요. 저는 재작년에 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주랑 씨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30살에 퇴사를 했는데요. 퇴사를 하고 나서 벌써 3년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퇴사 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리고 퇴사 이후의 삶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SNS 마케팅 대행사에서 5년 정도 일을 하고 일을 그만뒀고요. 일을 그만둔 이유가 사실 직장인이라면 그 사직서를 항상 마음에 안고 살잖아요. 저도 항상 그랬어요. '언제 그만두지? 언제 퇴사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 계획은 무조건 월급 외에 부수익을 200만 원 정도는 만들어 놓고 퇴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0만 원을 만들지 못한 채 홧김에는 아닌데 좀 계획하지도 않고 그만을 뒀었어요. 이유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었는데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 가지고 막 일에도 정이 떨어져서 "그냥 저 그만두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획보다 좀 더 일찍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딱 그만두니까 가장 걱정이 됐던 거는 다음 달에 월급이 안 들어오네?' 였겠죠. 네,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월급 외의 부수익을 200만 원은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부수익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블로그가 좋은 게 협찬을 되게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주가 주는 아니고 의식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막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해.'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덕분에 돈을 이제 월급을 안 받아도 초반에 혼자 부수익이 적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굉장히 이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조직 생활이랑 안 맞지? 내가 좀 그러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제가 대학생 때는 무조건 졸업할 때쯤 되면 공채를 꼭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공채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이어서 공채의 조건이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을 또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남들 다 하니까 토익 스피킹 학원을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토익 스피킹 다닐 때 아침 오전 이게 7시 3 주차를 다녔었거든요. 네. 3 주차를 아주 열심히 다니고 얻은 거는 병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시험을 아주 망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채도 2번 정도 지원을 했었어요. 남들은 막 진짜 여러 번 하고 몇 년을 하고 하는데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내가 지원을 하면서 막 스펙을 쌓아야 되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2번 놓고 내 스타일 아니어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그렇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뭔가 제가 남들이 하는 그런 뭐 룰은 아닌데 대부분 그런 코스를 밟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랑 안 맞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심할 때는 '내가 사회 부적응자인가? 내가 너무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퇴사를 하고 아직 뭐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30 대고 퇴사를 한 지 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니까 '굳이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마다 MBTI도 다르고 성향도 엄청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는 게 효율이 더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조직 생활이 맞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굳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퇴사하고 나서 의 삶은 사실 좋았던 게 훨씬 많거든요. 좋았던 거를 한 4 가지 정도로 추려 봤는데, 첫 번째는 네, 출퇴근 스트레스가 없다. 아시죠? 아침이랑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그것 때문에 일하기도 전에 에너지 다 뺐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없으니까 일단 너무 좋았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 회사가 9 to 6 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그 9 to 6 동안 집중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 딴짓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흘러보낼 때가 되게 많았는데, 퇴사를 하고 나니까 온전히 모든 시간이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소중하게도 느껴지고 당연한 건데, 소중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사람이 나도 모르게 좀 능동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하잖아요. 이럴 때마다 내가 좀 쉬어가고 싶을 때는 쉬어갈 수 있고 늦잠도 잘 수 있고 하는 게 저랑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평일에 나름 한가한 시간대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반차를 내고 오후에 이제 밖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냥 자연광만 쐬고 있는데 너무 막 그런 여유로움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조퇴하고 나서 밖에 돌아다니면 되게 좋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이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대에 카페나 맛집 이런 데를 갈 수가 있어서, 저는 사람 많은 곳에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사람 비교적 없을 때 뭐 좋아하는 카페나 맛있는 곳에 이제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퇴사 이후에 단점은 사실 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다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뭔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인 것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그런 걸 시도해 볼 생각에 오히려 더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사실 제가 부수익을 조금이라도 내고 있었고, 그 이후에 기회가 있어서 점점점 수익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천이 블로그 수입이어서 네, 그게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단점은 사실 딱히 없는 것 같고, 혼자서 그냥 막 블로그 하고 제품 오면 찍고 가끔씩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뭐 행사 이런 것들 있으면 와 이런 게 있네 하면서 이제 가서 또 새로운 경험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지내는 삶이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워요. 음. 그러다 보니까 벌써 퇴사를 한 지 3년째가 됐더라고요.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내가 퇴사를 하고 얼마나 갈까?' 사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서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수익은 계속 늘어나고 진짜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벌써 이제 2 월이 다 가는데 아직 이제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 올해는 올해도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수익화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나에게 맞는 거를 알아볼 계획이고,
그리고 저는 올해 꼭 자동 수익을 100만 원, 월 100만 원 이상을 꼭 만들고 싶어요. 자동 수익이 패시브 인컴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 수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알아보고 실천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어떤 심경이었는지, 그리고 퇴사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절대 퇴사를 권유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퇴사를 만약에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꼭 내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꼭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가 혼자서 돈을 벌었던 방법들에 대해서 공유도 해보고, 퇴사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이제 블로그를 주로 하고 있어서 블로그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